시험도 진행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텀스 여기 찾아보기, 문서, 오전 크마 1급, 스프레드시트, 이론, 계산 작업. 자, 배열 3으로 가겠습니다. 배열 3. 교재 149페이지, 잠깐만요. 교재 152페이지 펼치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갈게요. 표일의 수량 단가를 이용하여 C24, D25 영역의 지역별 수량 단가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지역은 물품 코드의 앞두 글자를 이용할 것. average if, left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셀 범위 단위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계산 어디서 작성해야 돼? 여기다 작성하셔야 되죠. 네? 여기. 자, 문제는 지역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지역이라는 게 원본 자료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뭡니까? 표 1을 보시면 국내 국외라고 하는 게 지역이죠. 근데 이게 국내 국외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데이터가 여기 표 1에 없죠. 없으면 이제 최대한 자료를 다 활용합니다. 국내에 해당되는 물품 코드가 SS, 국외에 해당되는 JJ. 그래서 아까 지역은 물품 코드의 앞 두 글자를 이용할 거 기억나세요? 문제에 JJSS가 뭐 국내 국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S JJ인지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여기 어찌됐든 여기 작성하는 내용이 수식의 형태가 똑같이 나타나야 되죠. 이번에 자동치는 몇 번 써야 됩니까? 2번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 쓰는 거, 2번 쓰는 거 구조 파악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상대 질도 혼합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배열 수식 작업입니다. 자, 이꼴 일단 물품 코드를 가져와서 left 콤마 몇 개를 뽑겠다고요? 2개를 뽑겠다.
셀 범위 단위로 계산되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떤 조건을? SS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꼴, SS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if가 있죠. if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국내에 해당되는 SS만 다 뽑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량의 평균, 오른쪽은 단가의 평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량 계산해서 단가 계산을 옮겨가겠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다고요? 국내 SS라는 코드에 해당되는 수량값만 남아있다.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브리지. 그리고 가로 열고, 네?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건 그냥 제가 한 개만 적어 본 겁니다. 이런 형태의 수식이 어떻게? 여기 똑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된다고요? 2번.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식을 수정합니다. 수식 형태를 F2번 키. 왜냐면 고민 안 했으니까. 자, 범위 설정합니다. 물품 코드 범위는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자, 일단 눈에 잘 익지 않으니까 제 화면 보세요. 네? 이렇게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참조. B24는 B24, B25, B24, B25죠.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B가 변하지 않죠. B에 따라. 그 다음 C 계산할 수량 범위는 이쪽은 수량 범위가 와야 되지만 여기는 단가 범위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주소 형태를 보시면 어디가 안 변합니까? 3하고 20이 안 변하죠. 혼합 참조. 아마 처음 봅니다. 혼합 참조. 구구단 이후로 처음 봅니다. 혼합 참조.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제가 늘 했던 이야기, 여러 번 했던 이야기들 있죠. 이렇게 어려운 배열 수식 다 공부하시고 어디서 틀린다고요? 주소 형태에서 틀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제 푸는 거 열심히 보시고 마무리 하시라고 하잖아요. 제 설명 잘 안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표 3입니다.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만큼 별 표시 반복하여 표시하시고 코센트 몫을 구하는 함수죠. sum 합계 RPD 반복 표시 어제 했던 배열 수식 작업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물품 코드별 조건 한 개입니다. 별.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식의 형태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보시죠. 한 번 아래쪽으로.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꼴 물품 코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물어봐야죠. 뭐하고 물품 코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이건 그럼 이번에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조건부터 먼저 처리하세요. 여기에 합계를 계산하니까 곱하기 뭐가? 판매 금액이 와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개수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 이 범위는 모든 셀에 똑같은 계산해야 될 판매 금액 범위는 똑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절대 참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다고요? SS111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 금액 값이 남아있고 0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0값이 존재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죠? if가 들어가면 0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if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니까요. 0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곱하기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겠다. sum 그리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Ctrl Shift Enter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게 끝인가요? 이걸 나누어 뭐 한 만큼? 10만을 나누어 그만큼 계산하는데 자 그러면 10만을 나누어서 이걸 반복할 횟수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나누기 10만 응?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반복 횟수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코센트 함수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실수값이 나올 거고 실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정수값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몫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QUO 잠깐만요.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범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셀 하나만. QUO PIENT 가로 열고 몫에 10만을 나누면 몫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3, 7, 6,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한 개만 선택하세요. 한 개만 셀 하나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복 표시하겠다. rept 가로 열고 반복해야 될 문자는 검정색 별 표시다. 한 글자 한미음 한자키 콤마 반복 횟수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화면 봐주실래요? 이걸 왜 범위 설정하지 말라고 했냐면 자 범위가 설정이 돼. 자 범위를 설정해 놓고 여기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해버리면 식 전체가 복사가 되어 버립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그리고 어떤 특징을 또 가시냐면 이 녀석만 따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이 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식만 카피해 갑니다. 복사.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이거 지우실 때 통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 이 이야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몇 가지 빠진 함수들 있잖아요. 그거. 자, 그래서 한 개의 셀만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3번 가겠습니다. 이 시트 상에서는 혼합 참조 나옵니다. 혼합 참조. 혼합 참조 어떻게 따지는지 잘 판단하세요. 화면이 작은 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표사의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할부 기간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를 계산하시고 카드 사용 빈도 수만큼 별 표시, sum, if, rep, rep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 자, 작업 어디서 해야 되죠? 표 5에서 해야 됩니다. 문제 내용을 보시면 그 파악하시고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오케이, 2번. 그 정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해야 된다. 자, 할부 기간 별 조건입니다. 결제 방법별 조건입니다. 이건 엔드 조건이었죠. 사용 빈도 개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빈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이거 자, 이꼴
할부 기간값을 가져와서 이꼴 죄송합니다. 지나가 버렸군요. 자, 범위 설정. 상대 절대 혼합중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오케이. 요렇게 9개의 셀에 요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절대. 이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기준값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참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할부기간 데이터는 원본에 있는 할부기간은 데이터 종류가 숫자, 여기는 데이터 종류가 뭐? 숫자여야 문제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 적용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참조 가능합니다. 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자, 잘 보세요. G23, G24, 6, G25, 12, G23, G24, G25, G23, G24, G25 9개의 셀에 이런 주소 형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안 변하죠? C가 안 변하죠. 혼합 참조. 자, if가 있어요. if가 있군요. 그러면 if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if에 대한 가로 열고 첫 번째 대한 조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이번에는 뭐 결제 방법별 결제 방법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에? 자 앞에 보세요. 9개의 셀에 이런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죠. 에?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일부러 표기해 놓은 겁니다. 절대 이꼴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 이건 상대절대 혼합중 어디에 해당되죠? 자 H22, H22, H22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대한카드 참조해야 되니까 I22, I22, I22 이번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나라카드를 참조해야 되니까 J22, J22, J22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2가 안 변하는 혼합 참조 가로 닫고 두 개의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AND OR 함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으로 처리합니다. 콤마 개수 계산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요? 1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이 식에서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습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각 넷에 대해서 1값이 표시되어 있고 0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하죠. 오케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할 겁니까? 일들의 합. 그게 뭡니까? 개수라 그랬죠.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다. 근처식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라고요. 그래서 합계 개수 평균 구하는 게 원활하게 잘 되시고 그 다음 내용은 뭐죠? 그냥 덧붙이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빈 셀 하나만 죄송합니다. 수식 셀 하나, 첫 번째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 개 선택되시면 안 됩니다. 한 개. 그리고 반복 표시하겠다. 저 개수만큼 REPT, 가로 열고 이중도합표 한글 좌미음 한자키 그리고 별 표시 그 다음 게 방금 보였던 정수값이 개수가 반복 횟수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뭐 방향은 알았어. 자,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 표사의 모델명
교재 152페이지. 표사의 모델명 매출액 어떤 데이터 이용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모델명 매출액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세 가지. 표 UI 아래쪽에 표 UI 다음 영역에 모델 번호와 결제 방법별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해 표시하시오. 모델 번호는 모델명의 뒤 두 글자입니다. average, if, righ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 자, 일단 조건이 몇 개 보입니까? 조건이 몇 개 보이죠? 두 개. 모델 번호별, 결제 방법별. 이건 AND 조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ND 조건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표의 구조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라고요? 두 번 써야 됩니다.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델명, 절대, 3, 42, 12개의 셀 똑같은 범위가 나타내고요. 뽑아야 되니까. 에서 B 두 개, 라이트, 콤마 몇 개 두 개를 뽑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뽑으면 자, 모델명에 0204 나오는 거 보이세요?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문자 데이터. 그럼 밑에 얘기가 그러면 뭐 표 6에 있는 01, 02, 03, 02, 03, 04, 06은 데이터 종류가 뭐죠? 숫자?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문자입니다. 에? 문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02냐고, 01이냐고. 그럼 G9죠. 자, 화면 봅니다. 그러면 참조해야 될 게 기준값이 G9, G30, G31, G32 이렇게 참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대항카드에 와서도 G29, G30, G31, G32라고 참조해야 될 거고 나라카드의 라인에 와서 열에 와서도 G29, G30, G30, G32 그럼 12개의 셀의 내용을 훑어보니까 어디가 안 변하죠? G가 안 변하죠. 혼합 참조. 자, if가 있나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 아니군요. 조건이 하나 더 있었군요. 그럼 라이트 함수에 가로 열고, 자, 그 라이트 앞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결제 방법별 12개의 셀의 결제 방법이라는 원본 자료는 똑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바탕으로 조건 처리할 거다. 자, 이꼴. 그 다음에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 H28이죠. 그 다음은 AI28, J28. 어디가 안 변하죠? 28이 안 변하죠. 자,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 두 개니까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AND 함수가 없고 OR 함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나 곱하기 기호로 처리합니다. AND는 곱하기 기호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if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평균 가라 그러면 if가 무조건 따라 나옵니다. if 가로 열고 if 함수 가로 열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값 계산하겠다. 매출액의 평균, 매출액 범위. 이 계산할 범위는 12개의 셀에 똑같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다고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매출액 값이 남아있다.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if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값들에 대해서 무슨 처리? 평균값 처리할 거다. average. 가로 열고 맨 끝에다 커서 두시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잔소리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교시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합격입니다. 합격. 저게 신경 써서 많이 뽑아놓은 것 같거든요. 자, 일단 5번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5번은 내일 할게요. 자, 6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표 7의 납입기간, 코드,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기간을 표 9의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단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하고 average, if, error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자, 표 9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표 9 찾았어요? 여기.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네? 9번.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데이터도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아, 중요합니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서 데이터하고 비교하시면서 문제 다시 파악하세요. 스스로. 읽어보셨어요? 혹시 조건이 몇 개입니까, 이 문제? 조건 몇 개? 2개? 3개? 4개? 1개? 방금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의 조건은 3개입니다. 왜 3개냐면 이게 지금 0세부터 20세까지 범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세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 20, 30, 40, 50대의 사람, 50, 60, 80인 사람을 다 포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세까지 끊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대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건이 총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동 채우기 2번 써야 될 거고 상대 질투 혼합. 자, 이거 머릿속에 이제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코드별,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4, 5, 20, 20개의 셀에 똑같은 범위를 이용해서 원본을 이용해서 작업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물어볼 거다. 뭐라고? BM인지 BW인지 SM인지 SW인지. 그러면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전체 다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자, Q15, Q16, Q17, Q18이죠. 어디가 안 변합니까? Q.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가로 닫고 엔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2번째 조건. 자, 0세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 종류 뭐죠? 자, 하면 여기 가입 나이, 표칠의 가입 나이 데이터 종류. 오케이, 숫자. 여기도 그러면 숫자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입 나이를 가져와서 20개의 셀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건 처리할 거다. 물어보는 값은 0세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0 이상. 근데 이 0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0 값을 참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확인하면서 여기 숫자 값 0입니다. 0. 표시 형식이 달려져 있다. 이렇게. 그럼 R13은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자, 제 화면 봅니다. 주소 핸드폰 하실 때 여기 R13, 여기 S13, T13, U13, V13. 그럼 어디가 안 변하죠? 13이 안 변하군요. 자, 가로 닫고 곱하기 요렇게 여기까지만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0세 이상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해버린다고요. 20세까지니까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죠. 20세 미만까지. 그러면 곱하기 엔드 곱하기 세 번째 조건이랑 가르치고 다시 뭡니까? 가입 나이 전체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꼴 20세 미만, 죄송합니다. 이꼴 아닙니다. 미만 어디 20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여기 셀 참조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R14는 데이터 입자 주소 형태가 뭐라고요? 여기 R14, S14, T14, U14, V14, 14가 안 변하죠? 자, if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구하면 무조건 if가 따라 나옵니다. 문제. 자, if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입기간 평균
자, 계산할 범위는 어떤 조건이든지 똑같은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겠죠. 가입기간, 절대참조,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이 남아있다고요? 조건 3개를 만족하는 가입기간값만 남아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평균을 계산할 거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자, 결과를 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샵 div 제로라는 제로 느낌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div 디비전이라고 해서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 나누기 0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저런 건 수학에서 우리 일반 수학에서는 항상 예외 사항이죠. 그래서 오류입니다. 오류. 자, R15셀 하나만 선택합니다. 범위 설정하지 마시고 R15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그래서 식이 오류라면 if error 가로 열고 현재 에버리지라는 평균 계산하는 식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할 건데 문제 뭐라고요? 공백 문자 표시하라.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수정 완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됐습니까? 자, 이 정도 맞게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일 나머지 또 몇 개 안 했는 내용들 내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해드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혼합 참조도 나왔고 뭐 구조도 복잡하고 가서 복습도 좀 하시고 이제 조금 수월한 걸 합시다. 자, 파일 바꿀게요. 찾아보기.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건 1급 시험과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무조건 따라오세요. 여기 실제 시험 기준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순서대로 갈게요. 피벗 테이블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론 폴더 아래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혹시 노란색 보안 경고 창이라고 하는 이런 띠 모양이 나타나시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세요.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 자, 피벗 테이블은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을 가진 내용입니다. 이때 그러면 집계 요약표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삽입, 표,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표의 형태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 이미 제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따르는 결과물을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합니다. 형태를. 그래서 새 워크시트에 둘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저 같은 셀 선택하세요. I3셀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빈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자, 이것부터 확인할게요. 그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지면 화면상에 그 기능에 해당되는 탭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이라는 탭이 보일 겁니다. 이런 탭을 특정 기능에 해당되는 이런 탭을 사항별 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항별 탭. 이 사항별 탭은 기능 안에 셀 포인트가 있을 때 나타나고 바깥쪽 공간을 선택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작업이다 보니 필드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필드 목록들이 이렇게 쭉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피벗 테이블의 구성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트, 열, 행, 값. 과거에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서 아래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 놓는다. 자, 그러면 직급 필드를 행에다가 들어갑니다. 직급 필드를 행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필드 단위 보니까 직급이라는 필드의 데이터가 가장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대리값이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죠. 고유값이 나타납니다. 필드의 고유값 조건 역할납니다. 그 다음에 부서명 열 레이블로 배치합니다. 필드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부서명 필드의 고유값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건 조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격리부 가장에 해당되는 어떤 요약값, 합계 계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그런 요약값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역에 기본급 필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배치하면 이렇게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의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데이터 이렇게 가로 방향 행. 그래서 여기를 행의 총합계. 세로 방향의 값들에 대해서 열 방향에 대해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가 하나 더 있는데 성별 필드를 필트 영역에 가져다 둡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별이라는 필트 자리에 배치된 이 필트의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레코드가 총 20개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인 20개의 레코드 중에 필터니까 걸러낸다는 얘기거든요. 남인 레코드 그러면 레코드 총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5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남인 레코드가 20개 중에 15개. 그러면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번에 선택하면 레코드가 5개입니다. 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조건이 없으면 모두라고 하면 20개의 레코드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그 개수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그럽니다. 피벗이 축이거든요.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틀에다가 해당되는 필드만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 그래서 잘못 조합이 되면 빼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위로.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위치가 여기인가요? 그러면 성별 필드가 이렇게 필드에 배치되면 피벗 테이블 시작위치가 여기인가요? 아니요. 필드에 필드가 있든 없든 간에 피벗 테이블 시작위치는 무조건 I3셀입니다. 됐습니까? I3셀. 자, 그 다음 필드는 각각의 구역 영역에 필드는 한 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바꿔놔도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감 영역에도 필드를 한 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근 수당 필드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름표가 합계 기본급이라는 이름표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필드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어떻게? 필드의 이름이, 값 영역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영역은 열분입니다. 열 레이블, 열. 그리고 이 이름표의 구조를 우리는 시그마 값이라고 읽겠습니다. 시그마 값.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치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뭐 이 위치도 필요에 따라서 뭐 위아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저 수업 시간에 뭐 불필요한 내용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다음 필드를 배치가 숫자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배치하면 기본적으로 합계 값이 나옵니다. 자, 목록 옆에 있는 합계 야근 수당 목록 단추 누릅니다. 값 필드 설정 하시면 값 필드 설정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요약 값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명 필드를 다시 한번 배치할게요. 그럼 이렇게 또 늘어나죠. 그래서 성명 필드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 개수 정보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피벗 테이블의 이야기. 그러면 이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 1로 가겠습니다. 교재 166페이지 펼치시고 출제 유형 1. 피벗 테이블 시트의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 앞에 봅니다. 외부 데이터라는 건 외부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파일. 자, 그래서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액세스 파일과 외부 파일. 자, 이런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요런 지금 컴퓨터 상태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의 액세스 파일, 우리 이거 끝나면 배워야 될 액세스 파일, ACCDB라고 합니다. 파일 확장자 형식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CSV라는 파일 형식인데 이거는 메모장에서 보통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하는 파일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 교재에 다 있는데, 그래서 액세스 파일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자가 들어간 이런 아이콘. 그런데 원래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려면 요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액세스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 내용을 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행사 ACCDB 파일의 행사 일정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보고서 레이아웃은 필드 배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필드 배치 상태. 그 다음에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위치는 시작 위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좀 조심하세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보고서의 레이아웃 주의하세요. 의미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액세스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액세스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느냐? 아니요. 문제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죠. 그럼 저 작업이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자료만 있는 필드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액세스 파일이나 CSV라는 형식의 파일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은 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파일의 일부분을 가져오실 때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시냐면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우리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날 겁니다. 해당 폴더의 파일 명이 뭐라고요? 행사 ACCDB. 찾았습니까? 그리고 확인. 문제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열 선택, 필드를 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사 일정이라는 데이터 덩어리,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덩어리, 테이블, 데이터 덩어리. 그다음에 행사 일정, 테이블 이름을 더블 클릭, 데이터 덩어리 이름을 더블 클릭,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죠? 행사 1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그림을 보시면 행사 1이라는 표기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열 필드입니다. 필요한 필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선택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그 그림 보세요. 그림을 참조해서 그림의 행사 내용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그 구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숫자 값 왼쪽에 있는 게 행이고 숫자 값 위쪽에 있는 게 열이고 숫자 값이 값입니다. 그러면 행사 내용 필요하죠. 자, 이번에 행사 내용 더블 클릭. 그 다음 평균 인원 보이세요? 그러면 인원이라는 필드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필요한 필드는 이 세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자료만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어 기능을 이용하고 다음 필터, 자동 필터 배우셨죠? 안 합니다. 다음 정렬 뭐 모르지 않죠? 넘어갑니다. 다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엑셀로 가져오겠다. 되돌리기. 맞지? 이때 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 이 자료 뭐 하려고 가져오는 거죠, 지금? 이 자료, 우리 지금 뭐 하려고 가져온 겁니까? 문제가 조금 미흡하군요. 원래 문제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라는 문제의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 문제 정확하면 지금 이게 책에 그런 표현이 없군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문제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 거고,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 일단 치우세요. 자, 그림을 보고 파악합니다.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요? B2셀, B2셀 클릭.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시작 위치는 그림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까 나와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자 확인. 그러면 이제 이런 필드를 가진 실제 자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필드에 대해서 자 그러면 배치를 하죠. 이것도 배치 보고서의 레이아웃 배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사 1이 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행사 내용 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 인원 감정력에 배치하고 이렇게. 자 그럼 구조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건 모양새를 이야기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형태라고 했죠. 모양입니다. 모양을 다루는 건 다 디자인 탭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 목록 단추 눌러서 압축 형식 아무 변화 없죠. 이게 압축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 하면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일단 구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 하면 모양새가 이렇게 선이 나타난 꼴.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그 다음 자 여기에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구조가 좀 안 맞죠. 자 분기하고 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자동적으로 생겨난 거죠. 필요 없는 거니까 빼버리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위로. 됐습니까? 그러면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자 앞에 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해놓은 거고요. 자, 분석해 갑니다. 항상 자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셀 포인트 옮겨 다니시면 활성 필드라는 곳에 선택 필드라는 곳에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해야 될 게 행사 1인데 행사 1에 자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들끼리 묶겠다. 자 그룹 해제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행사 1이라는 데이터가 원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여러 개의 내용들 중에 한 개만 보여줍니다. 보육감만. 그럼 이걸 그룹 필드 하시면 방금 연, 월일, 분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묶어요. 자, 자동 시작 끝값은 현재 필드의 최소값, 최대값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식한 상태고 그 다음에 단위는 일, 월, 분기, 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선택하는 만큼 이렇게 방금 보셨던 이런 거. 그리고 그룹 해제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룹 선택 행사일 필드 선택 활성 필드 그룹 선택 해서 그래서 월 단위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문제 보니까 자 행사일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됐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한 가지 더요. 이건 좀 딱해. 자 행의 정확계만 표시하시오. 자 표시 순위가 모양새거든요. 모양새를 다루는 건 다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합계 표시 숨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행렬 총합계 해제. 그다음 행렬 총합계 해제 숨기기 설정 표시. 그다음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열의 총합계만 설정. 또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 그러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표시. 자, 인원 필드는 표시 형식 각 필드 수중에 셀 제시에서 숫자 범위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실행하시오. 자, 셀 선택.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셀 분석 탭에 가시면 잘 들으세요. 활성 필드 합계 인원인 거 확인하시고 항상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리본 메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필드 설정 아래에 필드 설정 창이 나타나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 보이세요? 클릭 그리고 숫자 범주의 그림과 같이 그림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천 단위 부분 기호 체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판단하기 힘들죠? 그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콤마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소점 자릴 수 없죠? 제로. 음수에 대해 특별한 말이 없죠? 그럼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좀 잘못됐군요. 자, 앞에 봅니다. 제가 뭔가 잘못 봤군요. 자, 인원이라고 하는 필드명 앞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교재 그림을 보시면, 문제 그림을 보시면.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배치할 때 원래 바꾸는 겁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각 필드 설정 해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인원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원래 필드 설정, 표시 형식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아마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여기 와서 소수점 자리에서 제로로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히시고, 자, 이것도 스타일이니까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그래,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그럽니다. 스타일. 그러면 꾸미는 내용이죠. 모양새죠.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자, 밝게 보통 어둡게라는 영역이 있고, 문제의 목록의 값이 밝게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밝게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밝게 15. 클릭. 그 다음 스타일 옵션이라서 왼쪽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서 행머리 걸을 적용하겠다, 열머리 걸, 줄무늬를 적용하겠다. 자, 제 따라오실래요? 자, 밑에 어둡게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오실래요? 세 번째 라인에 있는 거, 어둡게. 일단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갑니다. 행머리 걸 적용, 열머리 걸 적용. 서식 적용, 스타일 적용, 열머리 걸 스타일 적용, 해제, 적용 해제. 그 다음에 줄무늬에 서식 적용 해제.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줄무늬 열. 뭐 상에 따라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데 어쨌든 모양새가 좀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15 이름하기 목록 이름하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옵션은 행머리걸, 열머리걸, 줄무늬 열 적용. 이번에는 이렇게 저기 채우기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옵션 적용 그리고 저장. 잠깐 쉬었다가 25분부터 진행할게요.